여러분, 새벽 4시에 자주 깨시는 건 단순한 노화나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반복되는 각성이 사실은 당신의 수면 시스템과 뇌혈류 순환, 그리고 야간 심장 기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새벽 습관 하나가 오히려 당신의 혈압을 흔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야간 실신사고로 이어지는 숨겨진 위험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 그 위험을 예방하고 하루의 시작을 다시 설계하는 가장 간단하고 과학적인 대처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면의학 기반 노인 건강 전문의로 전북 정읍에서 50년간 진료해 온 올해 83 한승재입니다. A 박사님, 새벽에 한두 번 깨는 건 나이 탓이지 그게 뭐가 대수라고 또 걱정하시오? 다들 그러더만 나도 늘 새벽 4시에 깨는데 멀쩡하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으시죠? 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벽 4시에 깨어남이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심장, 그리고 신장 기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면 그땐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수면장애로 실려온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응급실에서 직접 마주하며 겪은 실제 사고의 시작이자 끝이기도 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노후만세 채널에서 드리는 이 메시지는 지금도 매일 새벽 같은 시각 조용히 무너지는 수면 건강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저의 절박한 경고이자 노년기 생명 연장의 확실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아침을 위협하는 3가지 숨겨진 위험 요인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인생은 좋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단 한 줄의 정보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이른을 넘기시면서부터 수면의 구조와 생체 리듬 자체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의 비율은 줄어들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한 번쯤은 눈이 떠지는 것이 매우 흔한 생리 현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새벽 각성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한 채 무방비 상태로 일어나 습관처럼 화장실에 다녀오고 불도 켜고 TV까지 켜버리는 행동들이 당신의 뇌와 심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야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노후만세 채널을 통해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닌 의학적으로 검증된 경고와 솔루션을 당신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새벽 4시에 자주 깨시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과 그에 따른 생명 연장 해법만 실천하셔도 당신의 수면 건강, 뇌혈류, 야간 배뇨 문제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기록해 온 수면장애, 뇌허혈, 심정지 환자들의 공통된 야간 패턴 속에서 분명하게 관찰된 경고입니다. 이제부터 그 3가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광천 박사의 야간 응급 사례 파일 첫 번째 기록입니다. 경북 예천에 사시는 82세 윤창섭 어르신은 최근 몇 달간 새벽 4시만 되면 꼭 잠에서 깨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습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텔레비전을 켜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찰나 갑자기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어지럼증인 줄 알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이어졌고 결국 119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명은 야간 기립성 저혈압과 뇌혈류 급감으로 인한 일과성 뇌허혈, 즉 새벽 시간에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졌고 그게 순간적인 의식저하로 이어진 겁니다. 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화장실 좀 다녀오려던 건데 이렇게까지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지. 무심코 반복하던 행동 하나가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비로소 실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깨는 일이 잦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생명 연장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간 각성 안전 루틴 3단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째, 눈을 떴다고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조용히 누운 채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심호흡을 3번 이상 반복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뇌혈류가 안정됩니다. 둘째, 침대에 걸터앉기 전 몸의 중심을 느끼며 팔다리와 목을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이때 어지럼증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셋째,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도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약한 조명을 켜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혹시라도 평형 감각에 문제가 느껴지신다면 다시 누워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간단한 3단계만 지켜도 야간 실신과 낙상 사고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새벽 4시 그 고요한 시간에도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 건강한 하루는 급함이 아니라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절대 금물 행동은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로 직행해 찬물을 들이켜는 습관입니다. 그 한 컵이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구 북구에 거주하시는 81세 김성환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속이 뻥 뚫리니 좋다 하셨지만 몇 해 전부터 갑작스런 심장 두근거림과 폭통, 이유 없는 설사에 시달리셨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낸 건 저 74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태수 박사, 노인의 수면 후 신체 반응에 대한 연구를 30년 넘게 해온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였습니다. 우리 몸은 새벽 시간, 특히 수면 직후엔 체온이 1도 이상 낮아져 있고 내장기관과 혈관은 말 그대로 휴식 모드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가운 자극이 들어오면 위장은 격하게 수축하고 혈관은 순간적으로 조여들며 자율신경계가 비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장 장애, 면역 저하, 심혈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특히 새벽 4시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체온이 가장 낮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찬 자극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뇌혈류와 심박이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이처럼 무심코 반복한 찬물 한 컵, 그 시작이 두통, 심장 두근거림, 야간 복부 통증, 심지어 협심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윤태수 박사가 강조합니다. 아침을 여는 첫 행동은 몸을 깨우는 것이지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미지근한 물, 따뜻한 죽 혹은 온차 한 잔으로 당신의 속을 다독여 주세요. 그 1도가 당신의 심장을 지켜줍니다. 정현우 박사의 임상 사례 기록 두 번째. 경북 예천에 사시는 76세 장영순 여사님은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셨습니다. 늘 새벽 4시면 눈을 뜨셨고 그 즉시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블루베리 주스 한 컵과 전날 미리 준비해둔 시원한 오이 무침을 속이 개운해진다며 드시곤 했습니다. 20년 넘게 반복해온 그 습관이 문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신 뒤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그대로 식탁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을 땐 이미 급성 심장 쇼크로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끝내 저희가 그 손을 잡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심혈관 경련이었지만 제가 보기엔 아침에 드신 공복에 냉한 음식이 심장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준 가장 강력한 촉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몸은 새벽 시간대에 뇌와 심장이 가장 민감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과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냉자극에도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하지만 과학적입니다. 기상 직후엔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한 모금씩 나눠서 천천히 마셔 밤새 마르고 굳어있던 장기를 깨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여유를 두고 미음, 누룽지, 익힌 채소 위주의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데우며 시작해야 신체의 자율신경계가 부드럽게 작동하고 소화기계와 순환계가 부담 없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정현우 박사의 조언입니다. 아침은 내장에 따뜻함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하루를 살고 싶은 분은 따뜻한 시작부터 준비하십시오. 서정필 박사의 임상 사례 기록 세 번째. 충남 논산에 사시는 81세 고경래 여사님은 20년 넘게 고혈압과 관절염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이분은 워낙 부지런하시다 보니 새벽 4시에 눈만 뜨면 잊기 전에 약부터 먹어야지 하시며 빈속에 물도 거의 없이 약을 꿀꺽 삼키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식도 아래가 타는 듯이 아프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다가 결국 위내시경을 받으셨고 결과는 약물성 위염과 출혈성 궤양, 전형적인 공복 약 복용 부작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제가 지난 40년간 진료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아온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에 서너 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 혈압약, 당뇨약, 진통소염제, 아스피린 계열 약물은 특히 위 점막을 자극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런데 밤새 위장이 완전히 비어 있고 점막도 마르고 연약해져 있는 아침 시간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나 빈속에 약을 털어 넣으면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소화기와 순환기계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약물 흡수율이 3040%까지 떨어지고 당뇨약의 경우 급성 저혈당 쇼크, 혈압약은 기립성 저혈압과 실신, 골다공증 약은 식도 손상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아침 약 복용 황금 규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눈 뜨자마자 약부터 삼키지 마십시오. 우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위장에 보호막을 씌워주고 둘째, 2030분 정도는 신문을 읽거나 방 안을 천천히 거닐며 몸을 완전히 깨워 주십시오. 셋째, 죽 한 그릇, 바나나 반 개 또는 식빵 한 조각이라도 드신 후 충분한 양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해 주십시오. 특수 약물처럼 공복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의 복약 지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일별 알약통 또는 스마트폰 알람을 기상 후 30분에 맞춰 두시는 것, 이것이 약을 도구로 만들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서정필 박사였습니다. 노년의 약은 약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문입니다. 그 문을 천천히 따뜻하게 여는 분들이 100세 인생을 진짜로 살아냅니다. 홍도균 박사의 임상 사례 기록 네 번째. 경북 영주의 76세 남궁재만 어르신은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기상해 아파트 단지를 1시간 반씩 돌며 파워워킹을 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을 가리지 않고 30년 넘게 지켜온 생활 습관이었죠. 잠 깨기 전에 뛰어야 피가 도는 것 같아 숨이 턱까지 차야 하루가 산뜻하지. 재만 어르신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흐린 새벽, 아직 햇빛도 들지 않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날도 역시 10걸음에 한 번씩 크게 팔을 휘저으며 빠르게 걷던 중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어지럽다며 나무 벤치에 주저앉으셨고 곧 호흡이 거칠어지며 쓰러지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주민들의 신속한 신고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진단 결과는 새벽 운동 중 유발된 부정맥과 일시적 심정지. 다행히 소생하셨지만
당시 의료진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벽 운동은 우리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과 혈관, 신경계를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매우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왜 아침 운동이 위험할까요? 밤새 누워있던 우리 몸은 체온이 약 1도 정도 떨어져 있고 혈액은 상대적으로 더 진해져 끈적끈적하며 혈관 벽은 긴장된 상태, 즉 혈압이 쉽게 오르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뼈마디는 굳어 있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이 지배하면서 심박수와 혈압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급작스럽게 운동을 하면 심장은 한 번에 너무 큰 부담을 받게 되고 혈압 급등, 심근경색, 뇌졸중, 실신,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도균 박사의 생존 처방입니다. 첫째, 운동은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기온이 안정된 오전 9시 이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하십시오. 이때는 체온, 혈압, 관절 유연성 모두 안정되어 있어 운동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둘째, 꼭 새벽에 몸을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실내에서 맨손 체조나 부드러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릎을 굽혀 의자에 앉은 채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도 훌륭한 준비 운동이 됩니다. 셋째, 어떤 운동이든 시작 전 10분 이상의 워밍업, 그리고 마무리 후 정리 운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근육 부상과 순환기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노인의 운동은 강도보다 순서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명예교수 홍도균 박사였습니다. 노후 만세와 함께 건강한 100세를 향해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나아가십시오. 다섯 번째 절대 금물 행동은 비몽사몽 뜨거운 샤워 또는 급한 용변, 스스로 사고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해야 잠이 확 깨고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찬바람 부는 계절에는 그 따뜻함이 유혹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에 있어 매우 위험한 아침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 우리의 혈압과 체온은 아직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면 우리 몸은 급작스러운 열 변화에 반응하며 혈관이 확 확장되고 혈압이 뚝 떨어져 어지럼증,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은 그 어떤 사고보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한 엉덩이뼈 골절이나 머리 외상은 단순 부상이 아니라 평생의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밤새 참았던 소변이 급하다고 잠도 덜 깬 채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는 행동. 이 역시 절대 금물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어두컴컴한 복도, 뇌로 가는 혈류 부족, 이 모든 게 맞물려 소변 보기 전 낙상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엔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샤워는 꼭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로 10분 이내 가볍게 마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 후 몸이 완전히 깨어난 이후에 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안전한 동선 확보입니다. 충분한 조명, 미끄럼 방지 매트, 필요하다면 안전 손잡이까지 설치하셔야 합니다. 밤새 참고 계셨던 소변은 무조건 천천히 그리고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우리 노후만세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실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5가지 행동, 어떤 건 내가 해당되고 어떤 건 설마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47년간 노인 응급의학만 연구해온 전문의 신정호 박사로서 단언합니다. 제가 직접 응급실에서 목격했던 수많은 사례 중 80% 이상은 아침 기상 직후 2시간 이내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에이,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별일 없었어. 나는 원래 건강해.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응급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로 가득합니다. 그날 아침 그냥 조심했더라면 하는 후에는 항상 뒤늦게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아니,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알람이 울려도 3분만 더 천천히 앉아서 눈을 깜빡이며 내 몸을 깨우세요. 첫 잔은 반드시 따뜻한 물입니다. 약은 무조건 식사 후 30분입니다. 운동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여유롭게 하세요. 샤워와 용변은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아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안전하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나도 이런 습관 있었는데 고쳐야겠다 하고 무릎을 탁 치셨다면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또 궁금한 점이나 평소 고민되셨던 건강 문제가 있다면 질문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제가 가능한 한 정성껏 답변 드리고 다음 영상 주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노후만세는 항상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노후 건강 수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아침의 금기 행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공유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0세 시대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뇌혈류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다면 그 순간부터 다시 하루를 어떻게 여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수면의학 기반 노인 건강 전문의로 전북 정읍에서 50년간 진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수면장애, 뇌혈류 저하, 야간 빈뇨 문제로 고생하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다이어트나 힘든 운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한번 눈뜬 그 순간, 그 짧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당신의 혈압, 뇌혈류, 수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찬물 한 잔 절대 안 됩니다. 소변이 급해도 무조건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2단 3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사고, 뇌졸중, 낙상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40년 넘게 진료실과 병동, 재활센터에서 직접 보고, 듣고, 살펴온 실제 환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보다 이제라도 조심하자는 실천이 당신의 남은 10년을 훨씬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내일 새벽 4시 혹시라도 눈을 뜨셨다면 제 얼굴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단 30초만이라도 가만히 누워서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뇌와 심장은 그 순간 다시 살기 시작할 겁니다. 노후만세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 그리고 의사들이 말해주는 진짜 이야기만을 책임지고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이 3가지 아침 습관 중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당신의 아침 루틴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읽고 필요한 조언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든 사이 손발이 저릿하다면 의심해야 할 3가지 질환을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밤, 그리고 건강한 아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